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테마와 5G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도체 테마 중에서는 SFA 반도체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5G 테마에서는 RF HRC를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두 종목 중심으로 테마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 1분기였죠. 1분기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6조 2천억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였죠.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흐름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죠. 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충분하게 2년 약 반 동안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 모습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아울러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이것도 계속해서 반도체 흐름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반도체 탑픽 SFA 반도체 지금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SFA 반도체는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충격 3파동은 반드시 1파동 고점을 돌파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상, 파동상 지금 SFA 반도체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간이 있다고 보겠고요. 지금 이틀 상승 이후에 오늘 소폭 조정을 받는데 조금 공격적인 분이라면 오늘 저점에서 좀 사볼만 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조정 이틀째 사자고 그랬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SFA 반도체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SFA 반도체 연결 재무 지표입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매출과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제가 표현했는데요. 매출액을 먼저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4,292억, 2017년도에는 4,496억, 18년도에는 4,579억, 올해 예상 매출이 5,7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죠. 근데 사실 들쑥달쑥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어느 때는 이제 매출이 예를 들면 한 1,000억 정도 증가했다가, 어느 때는 뭐 5,000억 증가했다가, 어느 때는 500억 감소했다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고요. 방향성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업이익을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148억, 16년도에 148억, 그리고 17년도에는 255억, 작년에 337억에서 올해는 이제 400억을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3%에서 5%에서 7%대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황기 혹은 호황기에 진입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을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채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SF 반도체가 이런 구조라면은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역시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보겠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비메모리 쪽에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입니다.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에서도 이제 패키징 쪽이 이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역시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비메모리 투자에 따른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면 SF 반도체는 굉장히 주가에 결정적으로 긍정적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마이너스권 나왔다가 지금 현재 시간 2시 5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20원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에서는 사볼만 하고요. 월요일날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죠. 먼저 월봉을 보면서 파동론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예전에 2012년도에 만원대까지 갔다가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 이후에 파동론으로 본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이 이제 출발됐다고 보는 거죠. 지난 이제 한 3일 동안에 걸쳐서 3파동이 출발됐다고 보고, 이 3파동은 최소한 반드시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해 줘야 돼요. 1파동의 고점이 3,455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는 반드시 돌파해 준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제 한 4,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란 절대 불가침의 이제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3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작아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3파동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파동이 사실 비관이라든가 불신 속에서 올라가는 파동이라면 3파동에서는 물론 이제 불신이 지배하지만 서서히 이제 호재거리가 발생이 되죠. 불신에서 이제 그 확신 혹은 이제 믿음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3파동에서는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 기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SF 반도체 연결 재무 구조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죠. 믿음을 주는 거죠. 그동안에 1파동에서는 불신이라면 3파동에서는 이제 불신이 여전히 지배하는 가운데 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좀 좋은 게 상승 초기, 1파동 상승 초기죠. 그러니까 4월달하고 5월달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6월달 고점에서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팔아먹었다 하는 거죠. 분산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산의 흔적이. 그 다음에 조정 과정에서는 어때요? 거래량이 급감하죠.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주가가 조정일 때 이게 거래량이 급감하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동평선으로 다 결집을 시켰어요. 결집시키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실제로 본다면 어제하고 그제 올랐다고 보는 거죠. 어제하고 그제. 그리고 3일째 이제 눌림목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눌림목 이틀째 우리가 사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SF 반도체는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또 타이밍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기대 손실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펀더멘탈 차원에서 그렇고 안정적이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기대 수익은 굉장히 높죠. 이게 시장의 어떤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도체, 뭐 기라성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그 중에서 SF 반도체를 우리가 탑픽으로 선정을 해드립니다. 또 물량도 충분합니다. 물량도 충분하고 한번 이제 어떤 이슈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LTC를 보도록 하죠. LTC, 그 다음에 SNS텍, 워닝 머트리얼즈,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TC 한번 보도록 하죠. LTC도 올해 수익이 굉장히 이익이 굉장히 좋죠. LTC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소재 국산화 수혜주라고 해서 LTC를 소개해드렸죠. LTC를 기업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방리막을 제조하는 업체, 방리막. 이 방리막 분야가 독보적이에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20%에 가깝거든요. 세계 1위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로 수계 방리막을 개발했어요. 기존의 방리막이 유리 방리막을 썼거든요. 근데 이 수계 방리막이 유리 방리막 대비해서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안정성도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계 방리막을 통해서 글로벌 어떤 그 방리막 시장에서 표준화를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RFHRC의 그 최고 경쟁력이 뭐라고 그랬죠? 표준화라고 그랬죠.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에 대한 표준화. 표준화는 결국은 우리가 독과점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LTC 역시 그 수계 방리막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화를 추구하면서 결국 글로벌 표준화라는 것은 독과점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실적도 점프라는 거죠. 자,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4,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조정 받을 자리죠. 왜냐면 좀 저항선인데, 우리가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LTC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냐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제 9월 달에 이제 최고점, 대략 한 13,550원까지 갔었는데, 아래 보면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앞에 굉장한 매물들이 있거든요. 6월달, 7월달에 굉장한 매물들이 있는데 이 주가가 매물대를 접근하는데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물대에 도달하죠. 그래서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LTC의 지금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월봉도 보면은 뭐 제2동평형 그동안 충분한 조정 이후에 드디어 이제 턴 어라운드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장단기 이동평선으로 완벽하게 결집됐고, 이 대량거래 있죠. 이 대량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이라고 부른 거죠. 자, LTC 다시 한번 일봉 보죠. 그 거래가 이제 아까 월봉으로 봤던 거래가 이제 6월, 7월달 이 거래입니다. 특히 7월달에 6월달에도 거래했지만 대부분 이제 7월달에 다 집중이 되어 있죠. 다시 월봉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7월달 이 대량 거래가 상당 부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언제입니까? 9월 한 말경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LTC 같은 경우는 그 소재 국산화 수혜주 관련해서 당시에 소울브레인이라든가 동진세미캠하고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같은 반열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 실적을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33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50억 정도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피크에 도달을 안 했어요. 절정기에 진입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LTC는 이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런데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다면 조정이 상당히 깊어지고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이 아주 적당하게 터진 것 같거든요. 이렇다면 조정 한 이틀째, 3일째 정도서부터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월달, 6월달, 그리고 이 7월달의 대량 거래의 상당 부분이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탄력적으로 주가의 어떤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그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력 가치 투자의 어떤 핵심입니다. LTC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매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실적이 크게 어떤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이제 LTC는 어떤 그 비즈니스 구도 자체가 느낌이 사실 RFHRC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에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나면은 드디어 구독자 수가 500분이 돌파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제 많은 힘이 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릴 것을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 자, LTC. 자, 그다음에 원익 순서가 SNS텍을 먼저 보도록 하죠. SNS텍. 아이고. SI네요. 자, SNS텍도 역시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요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 전문 생산업체고요. 블랭크 마스크라는 것은 이제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죠, 원재료. SNS텍 차트를 보면은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월봉 보면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과연 12,000원대 최고점이 11,900원이래요. 11,900원인데 2,000원 보고 11,900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지금 환경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죠.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소재 국산화라는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때 2015년도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월봉상 파동론으로 본다면 굳이 이제 끼워 맞춰서 본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라고 5파동은 이 고점을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일봉 보시면 왜 일봉 완성도가 좋냐면 8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죠. 대량 거래가 이때죠, 이때.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이제 세력 가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주가가 오르게 되면 상승 추세상에서는 거래가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거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주가가 빠지면 감소하는 게 정상인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어때요? 급감하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붙이는 세력 입장에서는 적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제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도 2.8%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SNS텍도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워닝 머티리얼 좀 보죠. 아이고. 제가 아직 이게 방송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갖고, 요거는 이제 그 반도체 특수가스 업체입니다. 그 섹터는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제 SFA 반도체도 그렇고요. SFA 반도체 LTC도 그렇고, SNS텍도 그렇고, 워닝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물론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올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워닝 머티리얼즈를 빼면은 실적이 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죠. 워닝 머티리얼즈는 아주 쉽죠. 일반적으로 이제 차트 완성도가 뛰어나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7월달, 8월달 초까지 보면 뭐 1, 2, 3, 4, 5 한번 크게 나왔어요. 거래량도 한 무대기, 두 무대기, 세 무대기 나오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조정 과정에서 어때요? 거래가 급감을 하죠.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큰 눌림목이라고 보면 눌림목. 자, 그리고 이틀 상승했으니까 어때요? 조정 이틀째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 450원 조정받는데 역시 월요일날 만약에 지금 그 종가가 지금 2,590원으로 끝났다고 치죠. 만약에 월요일날 2,500 죄송합니다. 25,6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구간이라고 봐요. 25,600원 정도 전후에서 살 수 있다면 소폭 200-300원 마이너스에 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까 SFA 반도체를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랬죠. 그 기대 손실은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대 손실은 굉장히 작은데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워닝 머티리얼즈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간이 이게 자, 그다음에 5G를 보도록 하죠. 5G는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흔히들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뭐 VR,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원활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4G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5G 형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KMW라든가 OE 솔루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OE 솔루션은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증자를 발표하면서 RFHRC가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흐름, 시장의 흐름. 시장의 흐름은 약간 하방 리스크는 있어요.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뭐 양호하죠.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시장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진영이 좋아요, 진영. 그러니까 5G 같은 이제 우군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래에 있는 종목, 그 FR텍이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KMW, OE 솔루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야 돼요. 혼자 올라가기는 굉장히 매물 세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개인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RFHRC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예요. 그렇죠? 개인기가 뛰어나고 그동안에 네 번째가 이제 기술적 형태라고 하는데 기술적 형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차트 전에 RFHRC도 한번 재무구조를 보죠. 시간이 이러면 또 2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매출액이 600억, 620억, 1000억에서 1200억에서 내년도 2020년 예상 매출이 2656억이 발표가 됐어요. 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런 거죠. 2600억이면 이번에 대단해요. 예상 영업이익이 700억까지 나오거든요. 만약 그 전망치가 영업이익 700억이라는 전망치가 실제치하고 부합이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퀀텀 점프를 해야 되겠죠. 자, 영업이익률이 또 급증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RFHRC. 이게 20분이 넘어가면 저장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 좀 지겹다고 그런 거죠. 오늘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5월 달에 이때 이제 RFHRC는 매출 비중이 이제 파웨이 매출 비중이 한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굉장히 초메가토급 악재죠. 그러니까 RFHRC 같은 경우도 이제 초메가토급 악재죠. 그런데 그 악재를 은폐물에서 하면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힘으로 결국 10만원 넘어간다고 봐요. 10만원도 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때 그 엄청난 그 매물,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집한 세력이 4만원 벌려, 4만원까지 올리려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세력이 달라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등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로부터 탄생이 됩니다. 매도 세력이 소멸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봉을 좀 짧게 보면은요. 아이고. 자, 요날이죠, 요날. 요날도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날이 이제 9월 30일인데 장중 저가가 39,050원이거든요. 이때도 미국이 파웨이에 대해서 또 제재를 가했어요. 장중 저가가 39,05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때가 또 새로운 형태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많지 않은 거래량을 매도세를 잘 제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새로운 형태의 바닥이라면 RFHRC는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기를 통해서 지금 5G 전반은 사실 돌파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예? 이따가 이제 여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런데 RFHRC는 진영이 조금 불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개인기가 워낙 뛰어난 주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러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의 어떤 그 글로벌 표준화 혹은 독점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 힘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RTech 한번 보죠. 그 다음 저는 두 번째 타픽으로 FRTech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5G가 간다면 이런 것들이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좀 조정기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겠지만 올라갈 때는 훨씬 유리한 파동이죠. RFRTech 같은 것도 이제 5G 중계기 제조업체고 요번에 모멘텀이 발생됐어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5G 통신기기를 일본에 2조 4천억 그 수출했죠. 기술 수출했고, 이 5G 중계기를 이제 삼성이 FRTech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거죠. 그 FRTech도 여러분들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FRTech. 그 다음에 KMW. 자, KMW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기술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미 실적이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KMW는 원래는 주도주 논리상 사야 되는데 저 역시도 오파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나면 RFHRC하고 그다음에 FRTech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노와이어리스. KMW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될 각종 장비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죠. 이노와이어리스도 힘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영이 좀 안 좋아요, 진영이. 아까 KMW도 그렇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용 계측기, 이런 것들 이제 생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몰 셀이라고 이제 소형 기지국이죠.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고. 마지막으로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어제 이제 증자 발표를 하면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역시, 좀 부담이, 지금 뭐 우리가 사는 관점이 부담이 돼요. 그러나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RFHRC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워낙 뛰어난 회사고, 이제 4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회수 구간에 접어드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FRTech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RFHRC하고 FRTech하고 비중을 둔다면 한 7대3 정도 비중, 그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